안녕하세요. JD 부자연구소의 소장 조던입니다. 오늘은 멈추지 않는 물가 불안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4월 1일 금요일 시황입니다. 유튜브 멤버십에서는 최근 JD 부자연구소 투자 현황 및 자산 현황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동영상 아래 댓글 링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 체인저 1,2권이 절찬리에 판매 중에 있습니다. 뉴욕 마켓워치 2월 PC 물가 40년 최고, 주식 떨어지고 채권 올라가고 달러 혼조다 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어제는 나스닥이 1.54%, S&P 500은 1.57%, 다우존스 지수는 1.56%, 3대 지수 모두 떨어졌습니다. 메인 이슈입니다. 멈추지 않는 물가 불안. 개인 소비 지출 PCE가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물가가 오르는데도 그 수요가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물가가 오르는데 수요가 꺾이면 물가는 잡히겠지만 경기 침체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가가 오르는데 수요가 아직 살아있다면 주가는 더 오를 여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직은 미국이 이 정도 물가가 오르는데도 불구하고 살만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주 나쁜 소식은 아닙니다. 그러나 물가가 오르는 것을 잡으려고 연준이 지속적으로 금리를 올리면 결국 경기 침체로 갈 수 있습니다. 연준이 금리를 올리는 와중에 물가가 다행히 잡히면 연착륙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연준이 금리를 올리는데도 불구하고 물가가 안 잡히면 경착륙으로 갑니다. 장단기 금리차 역전은 이런 이유에서 1년 6개월 후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다고 경고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물가가 이렇게 오른 원인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공급망 불안 문제입니다. 중국은 상해와 같은 도시를 순환 락다운 시킬 정도로 제로 코로나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이 오미크론 변이의 확장성을 몸소 겪고 있듯이 중국도 오미크론, 스텔스 오미크론 변이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언젠가는 하루에 100만 명 또는 1000만 명이 걸리는 중국 대재앙의 날이 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중국 시노팩에서 만든 코로나 물백신 때문인데요. 화이자와 같은 백신을 맞아도 답이 없는데 물백신 맞았으니 한번 퍼지면 끝입니다. 그런데 10월에 열릴 중국 전인대에서 시진핑 3년임 선거를 합니다. 그 전까지는 제로 코로나 정책을 펼 수밖에 없습니다. 왜 중국은 제로 코로나 정책을 펼 수밖에 없는가? 하루에 1000만 명씩 감염이 되면 문제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환자에 비해 중국에 수용 가능한 병실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중국 인민들의 불만은 터질 것이고 그것이 현 정부인 시진핑 체제를 흔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진핑이 3년임을 해도 문제는 심각합니다. 따라서 제로 코로나 정책을 중국에서는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죠. 제로 코로나 정책 때문에 세계 공장인 중국의 생산시설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아 물건을 공급할 수가 없고 물가가 오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러시아 루블화 결제인데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은 러시아를 스위프트 체제에서 퇴출시켰습니다. 즉 달러화 시스템에서 몰아냈다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러시아가 외환 보유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달러는 동결되었고 달러가 동결되니 결국 대금 지불을 못하면서 러시아는 기술적 디폴트 위기까지 간 것입니다. 러시아는 여기에 신의 한 수를 뒀습니다. 푸틴 루블화 결제 안 하면 기존 러가스 구매 계약 중단한다는 얘기입니다. 비우호국 즉 유럽, 미국 등을 비롯해 한국과 같은 나라들이 러시아 석유를 사올 때 루블화로 결제하라는 얘기입니다. 4월 1일부터죠. 한 나라의 통화는 어떻게 가치가 결정되는가? 그 나라의 국력에 비례해서 결정됩니다. 그래서 한국이 원하는 국제 통화의 위치에서 보면 휴지나 다름없습니다. 아무도 안 쓴다는 얘기죠. 쓸 이유가 없어서 안 쓴다는 것이 맞습니다. 무엇을 사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통화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반대로 무엇을 사는 데 있어서 필요한 통화는 국제 결제 통화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강한 나라의 통화는 어느 나라 통화이냐? 바로 미국 통화입니다. 국력 때문이기도 하지만 미국도 달러의 위기는 있었습니다. 1971년 달러화의 금태한 중지를 한 닉슨 쇼크 때인데요. 이때 미국의 달러 가치는 국제적으로 추락했습니다. 브레튼 우즈 체제 이후 달러의 가치는 금과 연동되었기 때문에 달러의 가치가 보존이 되었는데 금과의 고리를 끊고 나서 달러 무한 발행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떨어진 것이죠. 그러나 곧 회복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오일 쇼크 이후 새로운 금으로 떠오른 오일과 연결시켰기 때문입니다. 즉 석유죠. 그렇다면 왜 금이
새로운 금이 오일인가 라는 것이죠. 금은 반짝반짝 빛나는 것을 빼놓고는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그러나 에너지는 산업혁명 이후 하루라도 없으면 어떤 일도 할 수 없으며 경제성장 자체가 안 됩니다. 농사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사우디는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사우디 오일을 달러로만 결제할 것을 거래했기 때문인데요. 물론 사우디 안가는 미국이 보호해 준다는 명목 때문이었습니다. 이후 달러는 국제 통화로 국권이 자리매김했고 달러와 연계가 끊어진 금의 가치는 추락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러시아 오일을 루블화 결제와 연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971년 미국이 썼던 방법을 러시아가 쓰고 있는 것입니다. 어차피 러시아는 도안이면 뭡니다. 왜냐하면 이미 달러화 결제 시스템인 스위프트에서 쫓겨났기 때문이죠. 그러니 러시아산 가스를 달러와 유로로 받아도 언제든지 동결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달러를 받아도 현찰로 받는 것이 아니라 미국 연준의 컴퓨터에 숫자만 찍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열심히 가스를 팔아도 연준이 러시아 계좌를 동결해버리면 가스값을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러시아 제1의 상업은행인 스베르뱅크와 같은 일부 은행을 스위프트에서 제어시키지 않고 놔둔 것입니다. 그래야 러시아 가스를 달러로 결제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러시아가 2022년 4월 1일부터 러시아 오일을 무조건 루블로 결제하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연준처럼 러시아 중앙은행이 러시아 오일 대금을 처리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다면 1970년대 미국의 예에서처럼 에너지가 루블의 가치를 증명하게 되고 루블은 국제 결제 통화가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루블을 에너지와 연계해 얻는 러시아의 이득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천문학적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자금을 댈 수 있습니다. 장기전이 되고 있으니 엄청난 전쟁 자금이 들어갑니다. 하루에 2조 원 정도가 들어간다는데 이대로 가다가는 러시아 파산합니다. 두 번째는 루블의 국제통화 위치 확보입니다. 러시아는 크림 전쟁 이후 국제 제재에 대비해 금도 모아놓고 달러, 유로화 등도 외환보유고로 늘려놨습니다. 그러나 이번 스위프트 제재로 인해 유로화, 달러화를 모으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짓임을 깨달았습니다. 루블은 달러화에 비해 존재감이 미미했습니다. 이유는 루블로 살 수 있는 것이 없었기 때문이죠. 아마도 오일을 루블화 결제한다면 농산물 가격도 폭등할 터이니 이후에는 밀도 루블로 결제한다는 얘기가 나올 것입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러시아의 경장 면적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러시아는 광활한 영토에서 러시아의 농업 생산력이 더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더 해야 합니다. 어차피 전쟁이 끝나도 러시아의 스위프트 오일에 관한 제재는 안 풀립니다. 그러니 전쟁을 일찍 끝내도 얻는 것이 없습니다. 게다가 전쟁이 오래 지속되면 러시아가 유리해집니다. 물가 폭등이 지속되고 유럽, 미국 등 서방 선진국들은 선거에서 불리해집니다. 서방이 물가 불안을 잡기 위해 러시아와의 협상의 여지가 더 커지고 있는 것이죠. 이참에 러시아와의 루블과 러시아 오일이 연계가 되기 위해서라도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평화협상 뒤통수 친 러시아, 미국 군철수 아닌 재배치다 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러시아는 평화협상을 하는 척하면서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끝날 생각이 없는 듯 행동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전쟁을 빨리 끝내봐야 이득이 없고 오히려 질질 끌어서 얻어낼 것은 더 얻어내야 유인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니 미국이 전략 비축률을 방출한다고 했습니다. 기름이 곧 무기인 세상, 미 대 러시아, 사우디 에너지 전쟁이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하루에 100만 배럴씩 전략 비축률을 6개월간 푼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바이든이 나온 것은 가을에 있을 미국의 중간선거 때문입니다. 물가가 폭등하면 바이든은 중간선거에서 필패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식물정당으로 전락합니다. 사실 유가 폭등을 잠재울 수 있는 나라는 사우디입니다.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가 증산을 하면 러시아 에너지 문제 해결되고 미국의 물가 불안도 잡히고 물가가 심하게 오르지 않으니 연준도 급하게 금리를 올릴 필요가 없으며 연착륙이 가능합니다. 물론 주가는 폭등합니다. 그렇다면 사우디가 증산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바이든이 사우디의 실권자인 빈살만 왕세자에게 가서 빌어야 합니다. 왜 바이든이 빌어야 합니까? 자말 카슈크지의 죽음의 배우를 빈살만이라고 바이든이 지목했고 비난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이든이 사우디랑 통화했을 때 전화도 받지 않았고 석유 증산을 거절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빈살만 왕세자는 이 기회에 중국의 위안화도 사우디 석유를 사오는데 결제 통화로 쓸 수 있다고 블러핑을 쳤습니다. 이러니 사우디가 미국의 증산 요구를 들어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이든은 사우디에 가서 빌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놓은 카드가 바로 미국의 전략 비축유 방출입니다. 하루에 100만 배럴이면 이란과의 협상을 통해 얻어낼 수 있는 최대의 증상 규모입니다. 그래서 어제는 WTI가 107달러에서 100달러로 거의 한 7%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 첫 번째는 부정적인 예상입니다. 미국의 소비 수요가 꺾이지 않는 한 물가의 지표는 지속적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PCI 등 물가 지표 말이죠. 이러면 연준은 금리를 올릴 것이고 구두 개입을 통해서 시장에 강한 경고를 줄 것입니다. 금리에 취약한 성장주가 타격을 받을 것이고요. 러시아의 루블화는 스위프트 제재로 인해 떨어진 가치를 벗어나 푸틴의 가스 연동으로 제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유럽의 국가 중 일부는 선거, 물가 불안, 에너지 불안 등으로 러시아 가스의 루블화 결제를 허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의 달러의 가치가 훼손될 수 있습니다. 유가는 지속적으로 올라 200달러까지 오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긍정적인 예상인데요. 그러나 시장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제안으로 사우디가 증산에 나설 수도 있고 친환경으로 더 박차를 가해서 석유의 사용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금리 인상, 물가 상승으로 인해 미국의 소비가 꺾이며 물가가 잡힐 수도 있으니 주가도 급락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오늘이라도 타결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성장주가 오늘이라도 폭등할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예상으로 투자하지 않습니다. 예상은 예상일 뿐이고 매뉴얼로 실시간 대응하면 됩니다. 시장 가격의 추이를 보면서 대응하는 것이 매뉴얼입니다. 오늘의 하락은 3월 31일 분기 말을 앞두고 월가의 수익 실현 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많이 올랐던 빅테크 성장주들이 장막판 10분을 남기고 다 떨어졌습니다. 물론 이제 마이너스였지만 마이너스가 더 큰 폭으로 떨어졌다는 얘기죠. 매뉴얼입니다. 세계 1등 주식은 전고점 대비 2.5% 떨어질 때마다 10%씩 팔면서 리밸런싱을 하다가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뜨면 말뚝을 박는 것입니다. 그러다 반등이 시작되면 V자 반등 리밸런싱을 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JD 부자연구소 다음 카페를 참조하시거나 동영상 밑에 리밸런싱 말뚝 받기 댓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카페에서는 조던의 칼럼을 보시면 됩니다. 전자는 세계 1등 주식은 우승해야 합니다. 위의 상황은 매뉴얼일 뿐입니다. 따를 사람은 따르고 참고할 사람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책임과 이득은 모두 자신에게 있습니다. 매뉴얼을 지키려면 머리를 쓰지 말고 머리를 쓰려면 매뉴얼을 지키지 맙시다. 오늘은 멈추지 않는 물가 불안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렸고요. 지금까지 JD 부자연구소의 소장 조던이었습니다. 컨텐츠가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